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부검 논란으로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20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누리꾼뿐 아니라 검찰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 김성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예, 알겠어요. 풀었어요? 네. 유족 측 대리인들이 참관한 채 시신 검안이 시작됩니다. 기자 들어가면 안 돼요. 잠깐만 나가주십시오. 지금 기자는 나가주세요. 기자님 나가주십시오. 예.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백남기 농민. 법의관이 봉투 하나를 뜯어내더니 내용물을 꺼내놓습니다. 머리뼈 절제술을 하면서 나중에 덮어주기 위해서 나온 뼈거든요. 골절이 있군요. 이어 시신을 30여 분간 살펴보며 촬영합니다. 검시가 끝난 뒤 열린 설명회. 대책위 측은 사인이 분명하다며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골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는 그 원인에 물대포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검사는 부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검찰 입장에서는 백남기 형님이 부상당한 당시에 제3의 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질문. 검사님이 정확한 말씀 안 하시지만 누군가가 추가로 그 빨간 옷 입은 우비 입은 사람이 영상 속에 등장하면서 넘어진 모습이 찍혔다. 그래서 혹시나 제3자가 안화 부분에 추가적인 충격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거해야만 그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렇죠? 뭐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물대포 외에 다른 요인을 찾아보겠다는 검찰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부검을 안 하는 조건으로 검안 검시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검안 검시 과정에 보니까 혹시 그 검사나 법의관이 얘기하는 제3의 외력이 빨간 우의인가 이런 질문에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또 뭔가. 빨간 우의.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현장에서 포착됐던 인물. 일베 사이트 등에선 이 빨간 우의 남성이 백남기 농민을 가격해 숨지게 했다는 황당한 글이 급격히 퍼졌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하며 나섰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직후 여러 매체들의 검증 보도로 사실상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이미 정리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숨지자마자 검찰은 1년 전에 빨간 우의를 다시 불러내 부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검찰의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 죄명은 살인 미수로 기재돼 있습니다. 형식상 고인의 유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기재하면서 뜬금없이 빨간 우의가 고인을 사망하게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 9월 26일 재차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역시 압수 대상은 고인에 대한 진료 기록.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란에 성명 불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아니다. 그걸 전제로 한 영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누굴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9월 6일자 영장에 등장했던 빨간 우의 착용자, 그 사람을 전제로 한 영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인의 사망이 빨간 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검찰에게서만 포착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 한 극우 성향 교수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라고 주장했고, 빨간 동료 시위래요. 동료 시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죽여야지 선동을 할 수 있잖아요. 보수단체들은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씨 타살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물대포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빨간 우의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쓰러진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고인의 유족들이 원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고인의 시신 부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경찰의 살수에 있는지, 연명치료를 거부한 탓에 사망하게 된 병사인지,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의 행위가 직접 원인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은 부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인 부분에 있어서 외인사냐 병사냐는 논란이 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외인사라 하더라도 이게 물대포냐 빨간 우의냐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검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의 원인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단순하게 국가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여론 지형을 좀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미 이른바 빨간 우의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검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 사후에 다시 이 주장이 나돌고 있어서 영상 전문가에 의뢰해 객관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미공개 영상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경찰 차벽과 대치하던 시위대 속에서 백남기 농민이 걸어 나옵니다. 경찰 버스에 묶여있던 밧줄을 몇 번 당기는가 싶더니 이내 직사 물대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뛰어나와 백 씨를 부축하는 동안에도 강력한 물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빨간 우비를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때 등 쪽에서 쏟아진 강한 물줄기에 앞쪽으로 밀리면서 고꾸라지듯 주저앉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남성의 오른손과 오른다리가 백 씨를 강하게 가격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중상을 입혔다는 게 일베와 구구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른바 빨간 우비 책임론입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촬영한 영상의 원본을 영상 전문가에게 제공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물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화질 개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 남성의 오른손, 물줄기에 밀려 넘어지기 직전 오른손은 펴져 있습니다. 오른손이 보이는 마지막 장면을 봐도 주먹을 쥐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영상 컷으로부터 약 20프레임, 그러니까 약 0.67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후에 오른손은 이미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위쪽 땅을 짚고 있습니다. 백 씨 위로 넘어지면서 바로 양손으로 땅을 짚은 것입니다. 지금 2배속, 5배속, 10배속 천천히 밀리게 하면서 그다음에 2배 확대를 해서 또 이제 개선 작업을 했고, 정확하게 이거는 어깨 바깥쪽, 머리 바깥쪽으로 돼 있지 손, 얼굴에 닿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 오른 무릎이
백 씨의 얼굴에 가장 가까워진 순간 백 씨의 머리가 무릎의 진행 방향과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만약에 무릎이 얼굴이나 머리를 가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운동 방향, 가격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 확대한 이미지에서 볼 때도 구조나 위치를 봤을 때는 아예 뭐 얼굴을 뭐 턱에 또 전혀 닿지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더구나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눈. 이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합니다. 백 씨의 가슴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 씨의 응급실 기록 그리고 흉부 CT 촬영 결과 어느 곳에서도 가슴 부위에 대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응급실 내원 당시에 의무 기록에는 흉부와 복부에 손상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외상이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CT상에서도 전혀 그런 내부 장기 손상이 전혀 없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고 이틀 뒤인 16일 날 직접 백 씨의 주치,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이죠. 백선아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해요. 많은 네티즌들이 저 가격 때문에 코에서 코피가 흐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선아 주치가 뭐라 그러냐면 선을 딱 긋습니다. 코뼈나 이쪽에 다친 부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뉴스타파는 당시 촬영은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원본 영상들을 모두 분석해 이 남성의 동선도 확인해봤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이 남성의 특징은 빨간 우위 그리고 검은색 나이키 로고에 밑바닥이 하얀색인 운동화입니다. 백 씨를 부축해 눕힌 이후에도 백 씨의 발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초 뒤엔 백 씨의 위쪽에서도 포착됩니다. 그리고 응급차에 태우기 위해 백 씨를 옮길 때에도 화면 사이사이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고 직후부터 수분 동안 백 씨를 돕기 위해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이 남성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검토 중일 뿐이라며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부검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거짓말 시리즈를 조현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기 전 경찰 살수차가 경고살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경고살수의 증거라고 낸 당시 살수차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분출구에서 몇 차례 찔끔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찰 지침에서 경고살수란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는 먼저 경고를 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하고 난 뒤 본격 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찔끔 뿜어져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경고살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에서 당초 주장과는 달리 4초가 아닌 1, 2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물러섰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을 볼 때 경고살수를 한 1, 2초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경고살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수차 CCTV 영상으로는 경고살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법원 제출 답변서 일부입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어서
서울대 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병원에는 뇌출혈 전문 신경외과 교수인 조원상 교수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남기 농민을 진료하고 있었던 교수가 신경외과의 조원상 교수가 맞습니까? 그날 당직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수술이 어렵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도 보고 갔는데 수술이 어렵다고 한다. 출혈이 너무 커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못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2015년 11월 14일 당일 의무 기록에는 조원상 교수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병원에는 조원상 교수님께서 계셨다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살수차를 사용하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찰은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저녁 8시 30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쓰러진 분을 못 본 척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농민이 부상해서 쓰러진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그걸 보는 경찰관은 없습니다. 예. 당시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쓰러져 밀려날 때 현장 바로 앞쪽에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쓰러진 농민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집요하게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경찰을 신뢰하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대회 당일엔 상황 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당일에는 열람하고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법원에 이미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후 조치 상황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 속보. 그래서 제24호 증 상황 속보 19보 증 상황 속보 20보 제출하겠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아니 법원에 아까 제출한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열람 후 파기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법원에 제출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다시 제출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해명 내지는 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속보는요 작성하고 열람하고 파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견문 수집 처리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 속보를 접수한 서울청의 그 경비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추후의 어떤 상황 같은 거에 대비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사소송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15분가를 첨부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당일 상황 보고는 15시 25분부터 16시 45분 사이에 작성된 10보부터 13보, 그리고 20시 30분부터 21시 사이에 작성된 19보와 20보입니다.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14보부터 18보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시간대의 상황 보고인데 이 부분은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는 경찰청이 민중총궐기 대회 당일 실시한 사고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대에 관한 그 법률을 명확히 읽어보시면 외교적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동에 수사했던 청문했던 청문감사 보고서 진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도 이게 제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게 참 문제가 많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다 있다고 그래요. 어떤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상균 위원장님 사건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1심을 이미 해서 5년 선고가 됐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왜 공권력을,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거에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3당은 지난 5일 백남기 농민 상설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뭐 수술 건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빨리빨리 끝내, 사인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저열할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것저것 검사 한번 해보자 라고 구슬내는 거죠. 이건 서로 안 도와줘요. 환자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많이 안 좋아졌죠. 보다 병원이 돈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는 앞으로 이제 지양되어야 되고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한다고 나선 게 원인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뉴스타파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극우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그를 덮쳐 사망했다는 그 주장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지만 뉴스타파는 영상 전문가를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그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백남기 농민의 몸에 무게를 실어 충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극우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그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가려 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찰과 검찰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사망했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먹히지 않는 황당한 시도를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